시형 학습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번 지도의 A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지도에 있는 A는 알프스 산맥 지역으로 신기습곡산지에 해당해서 높고 험준한 산맥을 이룹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A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 돼요. 그다음 B는 필리핀 해구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서 형성된 해구입니다. 해구를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번에 있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고요. 혹시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문제를 풀 때 세모를 해놓고 다른 진짜 명확한 답이 있으면 답을 찾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선지를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C 지역은 로키 산맥이고요. 알프스 산맥과 마찬가지로 높고 험준한 산지이며 판과 판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지각이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C에 대한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D는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르고요. 해령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지역에서 새로운 지각이 나온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지역은 해저에서 바다의 밑바닥에서 판과 판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해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의 해령을 형성한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고요. 이는 우리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브라질 순상지입니다. 이런 순상지는 안정육교에 속하기 때문에 지각이 안정적이고 준평원 상태에 이른 지형, 지질학적으로 오래되고 안정된 지층,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발 고도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을 지도에서 찾는 겁니다. 해발 고도 변화를 보니까 가로축에 흰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흰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는 지도의 A, B, C, D, E 각각에 전부 다 흰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는 이 지점을 각각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발고도 그래프를 다시 보니까 흰색 동그라미 근처는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고 산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얘는 신기습곡산지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으로 갈수록 여기는 평평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동그라미 근처에 가기 전에 다시 산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검은색 동그라미 근처에 있는 산맥은 흰색 동그라미 근처에 있는 산맥보다 해발고도가 낮고 그리고 산맥이 분포하는 범위도 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색 동그라미 근처에 있는 산맥은 얘는 고기습 산맥이라서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대략 5억 년의 기간 동안 많이 깎여서 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동그라미 근처는 신기습곡산지, 검은색 동그라미 근처는 고기습곡산지, 그리고 신기습곡산지와 고기습곡산지 사이에는 평평한 평원이 있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에서는 흰색 동그라미 근처에는 로키 산맥이 있고 여기 중간에 중앙대평원이라는 것이 있고 검은색 동그라미 근처에 고기습곡 산지인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AB 지역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AB 지역을 보니까 A 지역은 알프스에서 히말라야에 이르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이고요. B 지역은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 모양의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판과 판이
충돌하고 판과 판이 서로의 방향으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불안정하고 신기습곡선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 넓은 범위에 걸쳐 지각이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니고요. 2번. 낮은 산맥 아니고 불연속적 아닙니다. 고생대 이전 아니고요. 판과 판이 만나는 곳. 지각이 불안정. 화산과 지진 활동. 그래서 답은 4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5번은 태평양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기억에 들어갈 말 보겠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신기조선대가 연속적으로 분포한 지역이고 여러 판들이 서로 만나는 경계 지역이고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고 특히 불의 고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일본 근처고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판이 서로 움직이고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가지역은 4번과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주변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 모양이라서 불의 고리라는 별명이 이름이 붙었고 그리고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칠레 서쪽, 미국 서쪽, 알류산 열도, 쿠릴 열도, 일본 열도, 타이완, 말레이 제도, 뉴질랜드, 남극의 일부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북미, 남미까지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화산대이고요. 이러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세계 지진의 8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 구조론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각을 덮는 여러 개의 판들 가운데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이 여러 다른 판들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판의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 인근에서는 육지와 해저를 가리지 않고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도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이 문제의 지문에 나와 있는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진이 더욱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인 3번을 답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습곡 산지예요. 그 말은 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산맥은 신기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며 산지의 연속성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습곡 산지는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있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 대표적인 신기습곡 산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륙판과 대륙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 두 개의 대륙판이 만나기 때문에 지각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요. 지각이 불안정, 하지만 화산 활동보다는 이 지역은 지진의 빈도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판이 분리되는 곳 아니고요. 새로운 지가 형성되는 곳 아니고요. 고생대 조산 운동 이후 현재 안정된 거 아니고요. 5번 신생대 대규모 습곡 산맥이 형성되어서 지진의 발생이 잦다라고 하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어느 산맥에 대한 지형사전의 일부입니다. 해당하는 산맥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이 되고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고 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았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신기습곡 산지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나스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이 충돌하여 형성된 이 산맥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가나 해안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주면 가 지역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었는데 얘는 사빈,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사빈이었고요. 나 지역은 바다에 돌기둥 모양으로 남아있는 시스텍이었습니다. 사빈은 모래해안, 시스텍은 암석해안이죠. 가는 파랑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나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억, 가는 파랑의 퇴적 작용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는 딩하의 침식 작용 후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얘는 피오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디귿, 가는 나보다 해안에서 육지로의 경사가 만만하다. 경사 측면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해안에서 육지로 경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해안에서 육지로 사빈을 지나서 사구 이 정도의 경사가 있고요. 나 지역은 해안에서 육지로 가다 보니 암석이 나오죠. 그럼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비교를 해주면 당연히 나 지역에 있는 시스텍 해시계가 있는 암석해안의 경사가 훨씬 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리을, 가는 나보다 리을, 나는 가보다. 산호초 및 맹그로브 해안 발달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산호초와 맹그로브 해안은 더운 지역,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잘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사빈과 시스텍, 모래해안과 암석해안은 기후적인 특징, 기온의 특징보다는 얘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 지역에 탁월하게 형성이 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기후와는 상관이 없고 해안 지형 학습지 페이지를 보면 해안을 크게 5개로 나눠놨어요. 모래해안, 암석해안, 갯벌해안, 산호초해안, 맹그로브해안. 그래서 각각의 해안의 특징들을 보면 암석해안, 모래해안을 구분하는 것과 산호초, 맹그로브 해안이랑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글은 해안 지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곳에서는 암석해안이 발달하는데 특히 파랑의 침식을 받아 평평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파식대가 되겠습니다. 1번 파식대는 해식애가 후퇴하면 해식애의 앞쪽에 나타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었죠. 바다가 있고 암석이 이렇게 해식애가 있는데 이 해식애가 파랑의 침식을 계속 받아서 깎이게 되면 파식대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홀로 솟은 돌기둥 형태. 바닷가에 홀로 솟은 돌기둥 형태는 시스텍이라고 했죠. 2번 침식에 강한 부분이 남아있게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침식이 약한 부분이 먼저 깎이고 강한 부분이 돌기둥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시스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음 해수면 하강이나 지반의 융기로 파식대나 해안 평야, 얕은 해저가 해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파랑의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형을 우리는 해안단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안단구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평한 지형이기 때문에 농경지, 교통로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안지형 학습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해안지형을 이용하는 거에 해안단구 부분에 농경지나 도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 단락 만에서는 파랑과 퇴적류의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모래해안이 발달한다. 하천이 운반한 모래, 주변에 침식된 물질 등이 해안에 쌓여 만들어지는 것은 사빈이었죠.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이면 사구가 발달합니다. 보기 4번. 해안 사구의 모래보다 입자가 고와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바다에서 파랑이 치고 연안유가 흐릅니다. 그럼 사빈에 쌓이는 이 모래들은 하천이 가지고 온 물질을 파랑이 또는 연안유가 쌓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쌓인 모래는 물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강물이 가지고 온 그리고 근처에서 침식된 물질들을 알갱이의 크기를 또는 무게를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 쌓습니다. 그래서 사빈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물질들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구의 경우에는 사빈보다 뒤쪽에 모래가 쌓여서 모래 언덕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사구에 있는 모래는 누가 이동을 시키는 거냐면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빈에는 무거운 모래와 가벼운 모래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는 모래들 중에서 가벼운 모래만 바람에 날려서 사구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입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사빈에는 입자가 큰 무거운 모래와 입자가 작은 가벼운 모래가 같이 섞여 있고요. 사구에는 사빈에는 모래들 중에서 가벼운 모래만 뒤쪽에 날려서 쌓인 거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사빈보다 작고 입자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보기 4번. 해안 사구의 모래보다 입자가 고와서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가 입자가 더 곱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계속 보면 퇴적물이 연안유를 따라 이동하면 사주가 발달하며 후빈기 해수면의 상승으로 만의 형성된 후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 석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되었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중 교사가 제시한 사진이다.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학생을 찾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사진 중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간헐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여기에는 온천이 있고 온천 뒤쪽에는 지열 발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이러한 경관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답이 화산활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이러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른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하와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화산 지형 학습지 페이지를 보면 순상화산 파트에 선생님이 예시에 미국 하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와이도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섬이고 화산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 밖에 관찰할 수 있는 지형들은 화산이 만든 용암 동굴, 칼데라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금, 은, 구리, 망간과 같은 금속 광물 풍부하게 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회토가 분포하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발전 양식의 특징을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가스가 아니고 지열 발전은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땅속에 있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사진에 형성된 A 지형의 주요 형성 요인 찾는 거예요. 이거는 뉴질랜드에 있는 해안 단구라고 했습니다. 해안 단구는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이 땅이 융기를 하거나 바닷물이 내려가기 전에는 이 지역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해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땅이 상승,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엔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식대랑 해안 당구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둘 다 평평한 지형 맞아요. 평평한 지형인데 파식 때는 파도가 세게 치면 이 지역에는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도로를 짓거나 할 수가 없어요. 침수되기 때문에. 근데 해안 단구에서는 여기는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집을 지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해안 단구는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지반이 융기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형을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에 표시된 건 아마 화산이 나타나는 세계 주요 화산 활동 지대를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지진이 같이 표시가 되려면 아마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쯤에 좀 더 많은 점이 찍혀 있을 것 같아요. 보기를 보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런 지형의 사진들이 나오는데 기억과 니은은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디귿은 칼데라, 니을은 지열발전소 또는 온천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입니다. 다음은 지형 형성 작용을 나타낸 모습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하면 내적 작용, 외적 작용 혹은 내적 영역, 외적 영역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가는 파랑, 바람, 유수, 빙하와 같은 기구들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 풍화작용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얘는 지구의 외적 작용 혹은 외적 영역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각이 융기하고 침강하는 조륙운동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적 작용 혹은 내적 영역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 작용은 지구의 소지형을 형성하고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 열 에너지, 멘틀의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대지형을 형성해 준다 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가는 조륙운동, 조산운동을 일으켜 대지형을 형성한다. 얘는 나에 관한 설명이고요. 2번 가작용에 의해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판구조 운동을 한다. 나작용이고요. 3번 나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은 가작용을 끊임없이 받아 다양한 지형으로 변형된다. 맞는 말입니다. 4. 가는 소지형, 나는 대지형이고요. 5번 가는 외적 작용, 나는 내적 작용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15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A, B 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고요. 지도에 있는 A는 우랄 산맥으로 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하고요. B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A는 고기 습곡 산지, B는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A는 B보다 형성 시기가 빠르고요. A는 B에 비해 해발 평균 고도가 낮습니다. 신기 습곡 산지가 고도가 높고 험준하다. 그리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번 A보다 B의 주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요. 4번 A 주변에는 규모가 큰 석탄 광산, 석탄은 고기 습곡 산지 주변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번 B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거 맞습니다. 16번 다음은 대지형의 형성 과정에 대한 모식도이고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림은 나스카판과 나아메리카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신기습곡 산지이고 그 중에서 이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기역, 판의 충돌로 신기습곡산지가 형성이 되죠. 니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고요. 이런 형태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디귿,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리을,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충돌에 의해 높은 산지가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활동을 나타낸 모식도이고 각각의 표시된 지역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A랑 B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A는 화산가스이고요. B는 화산재, C는 화산쇄설류, D는 온천에 해당합니다. 보기 1번.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멀리까지 날아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합니다.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회토는 무기질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C. 화산쇄설류가 빠르게 이동해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요. 온천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땅속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18번. 다음은 해안 지형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모식도에서 A는 사빈, B는 해식애, C는 해안 단구입니다. 또는 A는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만, B를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곧으로 놓고 풀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1번. AB 부분에서 우세한 지형 형성 작용과 그로 인해 발달한 해양 유형을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A 부분에서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해서 모래 해안이 발달하고 B 부분에서는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해서 암석 해안이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평가에 나오게 되면 지형 형성 작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지형 형성 작용, 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해안 유형을 각각 적어주면 이런 것들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C 지형의 명칭과 형성 과정을 서술을 하라고 했어요. C 지형의 명칭은 해안 단구입니다. 해안 단구는 해수면 하강이나 지반의 융기로 인해서 파식대나 해안 평야, 얕은 해저가 해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형성되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다음은 지형 형성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내적 작용, 외적 작용 두 개를 구분하면 될 거고요. 가나 지형 형성 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을 바르게 골라주면 되는데 가는 지형 형성 작용 중에서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얘는 태양 열 에너지로부터 기원한 외적 작용으로 보면 되고 나는 지각이 융기하고 침강하는 것과 관련한 내적 작용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가는 화산이고요. 나는 피오르 해안입니다. C는 칼데라호이고요. 리을은 우리가 수업하진 않았지만 얘는 카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리을을 모르면 리을은 남은 것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화산은 지구 내적 작용이죠. 피오르는 외적 작용이고요. 칼데라호는 화산이니까 내적 작용, 리을은 남은 것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외적 작용이었기 때문에 외적 작용인 니은. 내 기억 디귿이 내적 작용이었죠. 이렇게 연결해준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산운동에 의해 대지형이 형성되는 지점을 찾는 건데 이 그림은 판이 갈라지는 단층작용을 나타낸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 이렇게 좀 높은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각판의 아랫부분에서 멘틀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판이 쪼개지지 않았지만 지하에서 이동하는 멘틀을 따라 이 땅덩어리는 이쪽으로, 이 땅덩어리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그리고 새로운 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 이동 방향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지역을 지구대라고 하고 지구대는 지도에서 B지역,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부된 지형 관련 학습지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